기아 셀토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살만한 차인지 가격을 제대로 살펴봐야겠죠. 가솔린 모델 시작 가격이 2,477만원, 기존 대비 211만원 인상됐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시작 가격은 2,898만원, 가솔린 모델 대비 421만원 더 비쌉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모든 옵션을 다 더한 풀옵션 가격은 시그니처 기준 4,157만원, 디자인 패키지인 엑스라인 트림 기준 4,183만원. 일단 숫자만 들으면 상당히 섭섭한데 오늘은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의 가격표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서 가격이 어떤지, 살만한 트림은 뭔지, 아니면 셀토스 말고 다른 차를 사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가장 저렴한 트림 2,169만원 시작이던 2.0 자연흡기 가솔린 트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 트림은 1.6L 터보 가솔린이 됐어요. 2.0 자연흡기는 뭐 사라질만 합니다. 기존에 가격 차이가 97만원이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100이량 기준이라 2.0 자연흡기가 자동차세가 2배 정도입니다. 게다가 연비도 더 안 좋고 출력도 40마력 넘게 더 낮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3년 정도 타면 이 가격 차이가 상쇄되는 정도니까 굳이 2.0 엔진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시작 트림은 1.6L 터보 가솔린이 됐고요. 시작 가격은 2,477만원, 똑같이 트렌디 트림 기준, 기존 대비 가격이 211만원 인상됐습니다. 뭐가 더 좋아져서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좋아진 점은 크기입니다. 신형 셀토스는 기존 대비 길이 40mm 더 길어졌고요. 너비는 30mm 더 넓어지고 휠베이스는 60mm 더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부분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교차로 대항차, 전면 대항차가 추가됐고요. 정차 후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 적용되고 차로 유지 보조도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도 들어왔습니다. 핸들에 손만 대고 있어도 핸들 자체도 더 부드럽게 돌려주는 거고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도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안전 부분입니다. 에어백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어났어요.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 추가되고 2열 양쪽에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됐습니다. 자동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도 들어왔어요. 차에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동을 해주는 기능이죠. 이제는 기본 안전 기능입니다. 기존 셀토스에는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도 아예 이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들어오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은 외관 부분입니다. 기존 할로겐 헤드램프에서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됩니다. 이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는 아니에요. 반사형 MFR 타입 헤드램프인데 그래도 할로겐보다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로 타입 와이퍼도 기본 적용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이브리드 와이퍼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형 와이퍼랑 플랫형 와이퍼를 합쳐놓은 형태라서 고속으로 달릴 때 와이퍼가 덜덜덜덜 떨리지 않도록 하는 와이퍼입니다. 2026년인데 이것도 기본화해줘야죠. 다음은 실내인데 핸들 감싸기가 진짜 가죽에서 인조 가죽이 됐습니다. 야, 요거 애매합니다. 언뜻 보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인데 실제 촉감은 인조 가죽이 더 좋아서 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트렁크에도 LED 램프가 하나 추가돼서 어두운 곳에서도 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트에서는 2열의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가 추가됐고요. 편의사양에서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아니, 기존에는 열쇠로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 방식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기아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부품 공용화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키가 들어오면서 내가 차에서 멀어지면 차가 자동으로 잠기는 워크어웨이 락도 기본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에서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 적용됐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 기능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끝나누기를 하다니 대박입니다. 그래도 기존에는 8인치 오디오였으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기능들이 추가됐고요. 시작 가격이 211만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6년에 나오는 신차라면 진짜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버튼 시동이나 안전 기능들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시작 가격의 인상은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 트림인 트렌디 트림은 옵션 구성을 보면 소카나 렌트카 업체에서 영업용으로 출고할 법한 트림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승용차로 선택할 만한 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 다음 트림은 프레스티지입니다. 시작 가격은 2,840만원, 트렌디 대비 363만원 가격이 인상돼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옵니다. 과속 카메라 정보에 따라서 속도도 맞춰주고 커브길에서 더 안전하게 주행해준다는 거예요. 최소한 차한테 운전을 맡기려면 이 정도 옵션은 줘야겠죠. 외장 디자인도 멋져집니다. 18인치 휠 타이어 디자인 이렇고요. 그릴하고 사이드 미러, 윈도우 라인에 유광 블랙 하이글로시 처리가 들어갑니다. 전후면 하단에 차를 좀 SUV답게 만들어주는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 장식도 들어가고 루프렉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디자인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장 디자인에서는 일단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들어옵니다. 기존에는 디스플레이가 뚝뚝 꺾여 있는데 여기서부터 부드럽게 펼쳐지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AI 어시스턴트도 같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전자식 룸미러, 슬라이딩 선바이저 적용되고 시트와 인테리어 소재도 인조가죽 소재가 됩니다. 트렌디 트림은 직물이었어요. 필수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1열 통풍 시트도 인조가죽 시트랑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 핸들 뒤에서 조작하는 요런 변속 레버도 들어오는데, 아니 그러면 트렌디 트림은 뭐였나? 득득득득 하는 부츠 타입 기어봉이었습니다. 셀토스의 모든 트림에서 오직 트렌디 트림을 위해서 저 기어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이거는 기아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 부품 공용화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따로따로 부품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제 생각에 가솔린 트렌디 트림은 생산 일정도 더 늦춰지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렌터카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나 레인 센서, 오토 에어컨도 여기서부터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63만원 가격이 올라가는 거 납득이 되고요. 사실상 셀토스의 시작 트림은 여기 프레스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끝판왕 트림,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더 비싼 X라인 트림이 있기는 한데 이건 기능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패키지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옵션으로는 시그니처 트림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대비 261만원이 인상돼서 시작 가격은 3,101만원.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가 적용됩니다.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119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해야만 들어오던 기능들인데, 야, 이건 사고를 한번 막아줄 수 있는 안전 옵션인데 이걸 꼭 트림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가? 더 높은 트림에 더 높은 편의사양을 넣어주는 건 100번 이해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에 차등을 두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전자식 차일드락, 후진 가이드 램프, 그리고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도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얼락을 삑삑 해도 이게 도어 안쪽에 들어가서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도 그레이나 브라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40만원짜리였던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옵니다만, 저는 현대기아의 지금 디지털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이 라고 해서 특별히 이 계기판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쓰거나 전방 카메라 화면을 비춰주거나 뭐 디지털 기능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4.2인치 LCD여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가지 전동식 기능도 들어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사이드 미러, 이렇게 액추에이터가 추가로 들어가는 기능들까지 시그니처 트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261만원이 인상됐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트림의 시그니처 트림에서도 무려 9개의 옵션을 추가해야 풀옵션 모델이 됩니다. 아니, 최고 트림인데 아직도 선택해야 될 게 이렇게 많나?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보면 198만원 전자식 사륜구동 옵션이 있습니다. 그냥 사륜구동만 되는 게 아니에요.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에서 멀티링크로 바뀝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로도 보내기 위한 프로펠러 샤프트가 앞에서 쭉 와서 뒷바퀴 축 중앙에 디퍼렌셜 기어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박아 있는 토션빔이 빠지고 좌우 바퀴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건데요.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주행 성능도 더 좋아지니까 사실은 선택할 만합니다. 다음은 스타일 옵션이에요. 89만원인데 여기에 19인치 휠부터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전후면 LED 깜빡이 들어오고요. 프리미엄 LED 주간주행 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존에도 LED 주간주행 등을 넣어놨어도 자세히 보면 품질이 더 안 좋은 등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부품 공급 라인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나눠서 옵션 값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되나 봐요. 야, 참 꼼꼼합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캠2 플러스 45만원인데 이건 필수죠. 어차피 블랙박스 달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또 79만원입니다. 더 똑똑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만 조금 튜닝이 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전면 유리 상단에 있는 카메라 하드웨어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더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차가 갑자기 칼치기에서 확 끼어들었을 때도 확실히 더 잘 봐줍니다. 그래서 사고를 한번 막아준다는 측면에서는 79만원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모니터링 104만원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묶여있는데 셀토스는 소형 SUV, 작은 차고 주차할 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주차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59만원입니다. 이제는 창문에 바로 화면을 쏴주는 윈드실드 타입이에요. 아, 진짜 돈을 아끼고 싶으면서도 59만원이면 추가할까 싶은 묘한 가격을 기가 막히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컴포트가 또 45만원인데 1열 이중 접합 유리, 앰비언트 라이트, 2열 열선 시트, 컵홀더, 에어벤트가 추가됩니다. 혼자서 셀토스를 그냥 이동수단으로서만 타는 게 아니고 2열까지 여러 사람을 태울 일이 많으면 선택하는 옵션인 것 같아요.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가 또 89만원입니다. 기존 6개 스피커에서 8개 스피커가 되고 시트에 진동기가 추가됩니다. 징징. 이상한 거 아니고 사운드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랑 투톤
루프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109만원, 투톤 루프는 3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추가 옵션, 마지막 중복 선택 불가 옵션을 하나 빼면 9개의 추가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9개 옵션을 다 더하고 나면 1.6L 터보 가솔린 모델의 최종 풀옵션 가격은 사륜구동 3,918만원, 전륜구동 3,720만원이고요. 디자인 패키지 X라인 트림은 사륜구동 3,945만원, 전륜구동 3,747만원입니다. 겨우겨우 4천만원 아래로 딱 끊어내긴 했는데 그럼에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한 급 위에 스포티지 1.6L 터보 가솔린의 끝판왕 시그니처 트림도 살 수 있고요. 소렌토 2.5L 터보 가솔린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도 살 수 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같은 소형 SUV인 EV3 스탠다드 어스 트림의 보조금을 받고 나면 셀토스 가솔린 모델과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지비는 셀토스가 훨씬 비싼데 그래서 저는 순수 가솔린 모델을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셀토스 하이브리드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연비가 최고 리터당 19.5km, 유지비도 더 좋고 조용하고 몇 년 뒤에 팔려고 보면 감가 방어도 더 잘 될 겁니다. 하이브리드 시작 트림 트렌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898만원, 가솔린 대비 421만원 더 비쌉니다. 나머지 옵션은 가솔린 트렌디와 다 똑같은데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는 후륜 쪽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승차감을 위해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간 것 같고요. 좌우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4.2인치 LCD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빠진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가솔린 트렌디 트림에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뭔가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컬럼 전자식 기어 시프터, 패들 시프트 적용되고요.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그 기능도 기본 적용됩니다. 가솔린 모델에서 프레스티지 트림에 들어있던 기능들을 일부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선 기능만 지원되는 직물 시트가 적용된 점이라든지 e하이패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레인 센서, 요즘 시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빠진 점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트렌디 트림은 자가용보다는 영업용 수요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입니다. 3,208만원. 앞서 말씀드린 가솔린 트림과 옵션 구성은 완전히 같고요. 트렌디 트림 대비 310만원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시그니처는 여기서 261만원이 더 올라가서 시작 가격 3,469만원이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사륜구동 옵션은 없고 대신 V12 옵션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옵션 9가지를 다 더하면 최종 풀옵션 가격은 시그니처 4,157만원, 디자인 패키지 X라인은 4,183만원입니다. 아니 소형 SUV인 셀토스가 4,100만원 중반대라니 사실은 좀 섭섭합니다. 지금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기준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끝판왕 시그니처 트림을 사고도 226만원이 남고요. 60만원만 여기서 더 보태면 소렌토 노블레스 트림을 살 수도 있습니다. 183만원을 더 보태면 EV5 롱레인지 상위 트림인 어스를 살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받으면 가격이 비슷해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셀토스는 절대로 풀옵션으로 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트림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셀토스를 어떻게 사야 가장 합리적인지 저희 차플레이도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로 추천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시트가 직물이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여름이 얼마나 살인적으로 더운데 최소한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프레스티지 트림 시작이고요. 여기서 261만원을 더하면 시그니처 트림인데 계기판, 시트, 전동식 기능들 더해져서 3,469만원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옵션 살짝 더하려고 보면 너무 비싸지죠. 금세 3,000만원대 후반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고급감은 포기하고 셀토스는 엔트리 차니까 엔트리 차답게 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은 10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멋있어지는 스타일 필요 없고요. 빌트인캡 플러스는 어차피 블랙박스 달아야 되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기능에서 별 차이 없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커넥트, 디지털 키 2나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있으면 좋긴 한데 그냥 스마트 키를 갖고 다니는 걸로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빼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에 후측방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차일드락까지 다 들어오는 옵션인데 119만원입니다. 비싸기는 한데 사고를 한번 막아줄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건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360도 서라운드인데 작은 차니까 주차는 스스로 조심조심 하면 되죠. 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도 빼겠습니다. 컴포트는 104만원인데 전동 트렁크부터 이중 접합 글래스, 조수석 전동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다 들어옵니다. 좋기는 한데 셀토스는 사람들 막 많이 태우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빼도록 할게요. 트렁크도 가스리프트 있으니까 뭐 나름 괜찮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 V12도 빼면 최종 가격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프레스티지 3,208만원에 45만원 빌트인 캠프 플러스 119만원 드라이브 YG 더해서 최종 가격은 3,372만원. 이것저것 기능들이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야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보태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혹은 EV3, EV5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신형 셀토스 가격표 제가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세세하게 뜯어봤는데요. 솔직히 분석하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좀 답답했습니다. 셀토스 원래 어떤 차였습니까? 사회초년생들이 부담없이 첫 차로 선택하는 차, 혹은 가족의 세컨카로 선택할 수 있는 가성비의 제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욕심내도 3천만원 후반대, 4천만원이 훌쩍 넘어가 버려요. 램프 하나, 기어봉 하나까지 급을 나눠놓은 가격표를 보면서 기아가 이제는 셀토스로 더 이상 가성비를 논하고 싶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하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기아의 계산기가 아무리 치밀해도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3,300만원대 타협점 딱 여기까지만 소비해 주시는 게 변해버린 셀토스와 우리가 그나마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달라진 셀토스 납득이 되시는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지 댓글로 가감없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